자 그럼 빨리 우리 미스터 마켓 또 가봐야죠. 이거 대충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왜 이렇게 오늘 좀 신기해 불편하세요? 빨리 좀 가요. 헤드라인 주세요. 오 바로 나오네요 오늘은.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기술주 폭락의 투자자 외면 현재. 제가요 이 뉴스 사물 뭐 한 4년 가까이 했잖아요. 네. 돈나무 언니를 제 뉴스에 거명한 게 한 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 정도에. 한 번 아닐걸요? 그랬나? 하여튼 몇번 2022년에는 한 나왔죠. 번도 없었고 네. 2021년 하반기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만히 있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를 또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었네요. 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이 투자자들이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개 제목을 저격. 굉장히 크게 다뤘어요. 근데 다룰 만하네요. 실제로 대표 펀드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올해 들어서 ETF니까 주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만 63% 폭락했어요. 올해도 네,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 이게 여러 가지를 합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당 순자산 가치도 34달러에서 최근 5년치 당연히 뭐 최저가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에 S&P는 얼마가 빠졌냐? 17%. 네,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3배 이상 잘 못한 거죠. 이 정도면 사실 펀드 매니저 이 그냥 직장인 펀드 매니저는 이거 사임입니다. 사임. 네네.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근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그랬냐. 예를 들면 계속 성장주 계속 더 물을 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냥 갖고 있어도 이 정도 안 터졌을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화상회의 업체 기억나시죠? 2020년, 2021년에 최고의 주식이었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건데 이분이 2026년까지 1,500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200달러 선이던 게 지금 72달러까지 빠졌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업계의 뭐 3대장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을 많이 비트코인 관련주도 많이 사고 했는데 네. 비트코인이 보십시오. 이게 뭐 얼마 빠지지? 75%나 빠져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와. 비트코인이 거기다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2대 주주지만 올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84% 하락했다. 오. 양대 축이 이제 성장주와 이 가상화폐 쪽이거든요. 이게 다 빠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캐시우드 이제 이름값이 있으니까 버티다가 이제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뉴스 시간에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에 대한 뉴스를 할 때 아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뉴스를 선택했을 거예요. 펀드 매니저는 우상화가 되면 그때 고점이에요. 대부분. 펀드 매니저의 실적을 얘기하셨죠. 보고 네. 그 안에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캐시우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캐시우드 2021년에 무슨 펀드 할 때 그 펀드 나오기만 기다린다. 그래서 현금화한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크 뭐지? 네, X였나? 그리고 X. 새로 뭐 우주항공. 나온다고. 내가 네.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2021년 2월에 아크 인베스트 우주 ETF에 들뜬 월가. 네, 맞아요. 우주기업 IPO 큰 장 선다. 아니 그 개인 투자자들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니. 우주 ETF에 들뜬 월가. 월가라는 게 뭐예요? 거기 전문가들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도 들떴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딱 이 펀드의 고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거의 모든 그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캐시우드 열광을 했고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순매수 상위에 이 캐시우드가 하는 ETF가 맞아요. 들어가 네.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캐시우드 현상이라고 할 만한 그래서 어느 때고 말이죠. 어느 때고 그 개별 펀드 매니저 퍼포먼스를 3년, 4년 계속 잘하는 펀드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2년 연속도 힘들고 네. 3년째 계속 퍼포먼스가 좋은 거. 근데 그 예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피터 린치. 피터 린치. 그래서 이 마젤란 펀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네. 운영을 했거든요.
$1,800만 달러였대요. 그 마젤란 펀드가 시작할 때. 근데 이거 140억 달러로 키운다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이 29.2%. 예, 그래서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피터 린치의 책이 아직도 뭐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아직도 스테디셀러가 돼 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인 게 뭐냐면 피터 린치가 지금 몇 살 같아요? 피터 린치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피터 린치요.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뵙기로 한 72쯤 아니신가 싶습니다. 아니 77년부터 운용을 했는데 72밖에 그래요? 안 됐을까요? 야, 근데 어떻게 알았지? 44년생이라 79세예요. 오, 70대시네요? 네, 70.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피터 린치는 살아 계실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90년도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네, 집으로 가버렸어. 그때 이후로 이쪽 세계에 아예 발을 안 들여놓거든요. 90년도면은 이분이 47세에 인터했다는 거예요. 아, 일찍 와, 하셨네. 지금 뭐야, 나보다 어릴 때. 요새 얘기하는 파이어족이네요. 파이어족이죠. 79세인데 지금 90년도에 리타이어했으니까 47세 계산해 보면.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캐시우드는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네. 한 50대 아닐까요? 50 한 셋? 55년생이에요. 67세. 오. 알고 네. 있네. 그러니까 뭐 피터 린치나 캐시우드라 만나면 오빠 뭐 이렇게 할 나이라고. 돈나무 누나 정도가 근데 아니네요. 이게 돈나무 누나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언제 창업했냐? 2014년에 했어요. 몇 살 때죠? 14년. 59세. 59세인가? 그죠? 8년 전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명한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한림 박사님 오시지만 김한림 박사도 60대이시잖아요. 근데 현역으로 이게 활발하게 저희 3프로TV랑 활동을 하시는데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도 집중할 필요 없고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퍼포먼스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좋은 그리고 그 안에 포트폴리오가 그러나 다만 이 운용자가 얼만큼 영속성을 가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피터 린치가 무려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더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는 피터 린치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나는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고 이렇게 얼리 리타이어 할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예, 그 얘기 했었죠. 네, 이렇게 그런 항상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산다. 그래서 내년에 캐시우드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이 금융권에 살아 있을는지 아니면 리타이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고 경계를 하자. 냉담할 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 물론 캐시우드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회복하기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운용자들 중에도 우리 그 가치 투자자로서 우리 진행도 하고 나온 여기도 참 대단한 것 같다. 최준철 대표가 VIP 투자 자문을 만든 게 2003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와, 거의 20년 다 됐네요. 네. 지금 47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일찍 시작했어요? 네. 그 대학교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또 시작했죠. 그 안에서 뭐 이 성과가 좋고 나쁘고 있었겠죠. 근데 거의 20년 동안 그 20대 창업에서 운용사를 계속 키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일이다. 아니 뭐 있어요? 20년 동안 운용해서 지금 계속 건재한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종목이죠. 그래서 간접 투자 시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바쁘거나 또 나는 내가 이 적성이 안 맞다. 저번에 그 이종호 센터장에 나와서 그렇잖아요. 자기 주식 투자 안 한다고. 자기는 주식을 사면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다고 이 자본시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내가 꼭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착을 버리셔도 돼요. 좋은 펀드 매니저를 탐색해내고 그 펀드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고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에 내가 너무 바빠요. 네. 그리고 나의 성정상 주식을 사면 내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다고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맡기셔야 되는데 그 맡길 때 절대 지금 이름을 떨치는 펀드 매니저를 고르지 마시고 그 스테디하게 운용을 한 분, 그리고 어쩌면 그런 스테디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최근 1, 2년 퍼포먼스가 안 좋은 분들. 아니, 어제 만들어서 오늘 안 좋은 거 그거 안 되고 오랫동안 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조금 퍼포먼스 안 좋은 뭐 그런 펀드 매니저를 보수적으로 고르셔서 돈을 일부를 맡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제가 직접도 하지만 펀드 매니저한테 제 돈을 주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간접 투자도 경험해 보시는 그런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어떤 펀드 매니저를 고를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캐시우드를 한번 거명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좀 안 좋은 펀드, 좀 악명 높았던 펀드의 수익률을 차트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악명 높은 거 우리나라에 미국에 외국입니다. 네. 그 아크 ETF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미러링해서 숏으로 갔던 아크숏, 예, 쇼크. 샤크 네. 보니까 수익률이 지난해 60% 상승. 아크는 마이너스 62%. 야, 그래서 샤크가 좋네. 샤크는 설정 이후에 93%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방식도 김프로님 어떤 의견에 비춰보면은 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결정했잖아. 미라클 인베스먼트. 아, 이희진 씨로 가나요? 그 이희진이야? 옛날에 이희진 씨가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미라클이잖아. 그 미라클이야? 막내 아들 있잖아. 오늘 미래를 두 알고 분 있고. 호흡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미라클. 아, 이거 다 알고 투자하니까 네, 우리 뭐. 타하니까 뭐. 정프로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정프로 펀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왜? 아니 인허가를 받아야지. 누구한테요? 금융이나 금감원에.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새우랑 찰 수 있지. 아, 새고랑이에요? 허가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또 교육 받아야 돼?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야 되지. 자산 운용사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아, 계속 남의 돈 만들 계속 그 상담하고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시간 없었죠. 자, 그럼 얼른 또 박병창 부장님 모셔야 되니까. 인허가 신청서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라.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